S&T 모티브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 10.7% 감소했고 영업이익 23% 감소했습니다. 하단에 남아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S&T 모티브는 그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전기차 미래 그 전기차에 및 수소 연료 전지차 등 친환경차들의 주 동력원인 구동모터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. 그 다음에 전기차용 드라이브 유닛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엔진 일반 화석 그 연료 이 휘발유나 이런 그 연료 엔진의 부품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성이 생존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거 외에 방산 산업도 하고 있는데 소총을 전략화했고 그 5.56mm 차기 경기관총 및 7.62mm 기관총 2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주가는 그 42,3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4,750원이 하락했습니다. 장복 가격으로 67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상반기 중에 그 자기 주식을 그 172억 원어치 사들였는데 평균 단가가 43,776억 원입니다. 지금은 더 떨어졌지만 이 떨어질 때를 이용해서 산 것인지 아니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사들인 건지 그거 목적은 저로서는 그 제 수준으로서는 분석이 좀 쉽지는 않겠네요. 어쨌든 이 자기 주식이 많아지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죠. 주주를 보면은 S&T 홀딩스가 41.1%, 국민연금공단이 8.42%, 외국인이 16.15%로 작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. S&T 모티브에 대한 그 최신 기사는 기술 유출 혐의로 코렌스라는 기업의 경찰에 고소했다 이렇게 되는데요. S&T 모티브 관계자는 이 자기네들 모타 개발팀 연구원들이 경쟁사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코렌스로 이직하면서 영업 비밀들의 자료를 유출했다면서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7년에 3명, 2018년에 5명,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명 등 총 20여 명이 코렌스의 자회사 코렌스 EM으로 이직을 했다. 그래 이직을 하면서 기술 자료들을 유출을 해서 됐는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고 유혹에 의해 가지고 기업 비밀이 유출이 됐다. 그래서 소송이 걸 예정이다. 뭐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코렌스 쪽 입장에서는 금시초문이요 라는 거죠. 항상 뭐 그렇듯이. 여기 이제 코렌스가 아니고 이제 SN 모티브 그 부산에 있는 공장인데 친환경적인 그런 그 주변 환경 속에서 상당히 규모 있게 돌아가는 업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S&T라고 저희 이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그 쓰는 어떤 전략 전술의 약자로 S&T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. 이름이 옛날에 뭐 그 무슨 사명기계공업인가 거기에서 뭐 나오는 그 사명의 약자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영문으로 바꾸셨으니까 스트래테직 앤 태틱이라고 해서 전략 전술 모티브다. 뭐 이렇게 이제 그 통용되시기를 바래요. 스루프 소닉 내용인데 매출은 4,14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0.17%가 감소했습니다.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약간 더 하락을 했어요.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스루프율이 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. 스루프시 9% 감소했고요. 스루프율은 0.7%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원재료 가격을 더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운영 비용은 3.5%가 감소했습니다.
TOE 생산성은 1.32로서 0.0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, 영업이익은 23%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원가 회계보다도 73억 원이 적은 영업이익인데 역시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매출이 감소하는데 왜 이 그 제품이나 반제품 뭐 뭐든 뭐 상품도 그렇고 제공품도 그렇고 왜 그 줄이지 못하고 계속 증가시키냐,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. 뭐 생산성 때문에 그렇다, 원가 생산성 때문에 그렇다, 뭐 생산하고 영업하고 입장은 틀릴 겁니다. 가뜩이나 매출이 감소하는데 이렇게 그 생산을 많이 해버리면은 영업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할 것입니다. 어, 매출원가 재료비가 13.2% 감소한 거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원재료 사용이 감소했는데도 그 재고 자산이 어떻게 그렇게 증가했느냐? 그러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원자료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었다. 근데 사용량도 줄었는데 그럼 반제품이 아까 있었어요. 또 제공품이 있었고, 그거에 의해서 더 좀 많이 만들어낸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운영비용은 3.5%그 감소를 시켰네요. 그리고 가공 비율은 뭐 거의 유사합니다. 근데 약간 0.3% 증가했는데, 그렇다면 원재료 비율이 0.3% 감소한 것으로 하지만은 미미한 거로 되겠습니다. PQ 총제조 비용이 일치합니다. 여기 1단계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그 1인당 평균 임금이 1인당 평균 임금이 반기에 3,640만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연간 7,2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. 이 정도 수준이면 중소기업 중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냐. 물론 대기업은 1억이 넘으니까 중소기업 뭐 규모의 평균일 것 같다.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적게 받는 중소기업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나름대로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봅니다. 그 외주비가 250억 원이 집행했는데 2.6% 감소를 했습니다. 그 생산량은 증가했지만은 작은 외주비는 좀 감소를 시켰네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약공정은 외주 처리에서는 더 그 문제가 원가를 크게 올리는 그런 낭패적인 요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.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세 줄로 딱 일치합니다. 그 다음에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이 세 칸으로 일치합니다. 깔끔하게 이렇게 그 투명성에 입증시켜 주셔서 저로서는 그 S&T 모티브한테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부품 업종에 대해서 말하자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에 분식을 안 하고 투명하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소비자나 주식 투자자들을 대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, 쭉 그래도 추적하다 보면 타계정 대체에서 건설 가계정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이 54억 원 정도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거로 해가지고요. 이 출고계는 생산을 위한 출고량과 그 다음에 폐기량,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액,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. 여기에서 건설 가계정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됐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표현해 줘야 되겠죠. 실제 이거는 돈 주고 입고된 금액이 될 것이고요. 경영평가지표 WCI 회전율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스루풋율은 증가를 했습니다.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.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상당히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것은 좀 반증을 꼭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과 반증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임팩트 미래가치는 31.9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.
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단순 평균이 4.2% 하락을 했고요. 아니 상승을 했고,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격은 7.6%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했고, 그 다음에 제품 가격도 상승을 했다 하는 것은 이 반중 추론은 입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자세하게 이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이 제품 가격 추이를 이렇게 공시해 주는 기업은 좀 그렇게 없죠. 부품 업종 중에서도 뭐 저는 친절한 금자씨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싶네요. 친절한 금자씨가 복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지만 그 이름이 그냥 좋아서 친절한 금자씨다. 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 공시해줘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캐펙스 투자는 없고 거꾸로 이 72억 원의 비유동 자산이 감소했습니다. 종속기업 비율 높지 않고요.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47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.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4.5% 감소했습니다. 차입금을 쓰지 않는 아주 재정이 튼튼한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311억 원으로서 3.7% ROE에 해당하겠습니다. 이 2021년은 자기 주식 거래 포함인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FEM 최종 242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현금성 자산은 넉넉하게 61.2%를 가지고 있습니다. 50%는 아주 큰 안정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이익잉여금률은 569%로 24.3% 증가했습니다. 이렇게 분석을 해서 똑같이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이렇게 40%나 크게 증가하면은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줄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. 한 8,534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. 이거를 이제 완성차 메이커에 납품한다고 비유를 해서 89만 원짜리 견적을 냈다고 그러면은 예상이 8만 5천 원 남는 거였는데 깎여가지고 85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래도 8만 2천 원 선입니다. 조금 깎였으니까 더 노력을 해서 7% 정도 매출액을 더 늘려본다면은 10만 원 돈의 이익을 낼 수 있어서 목표 대비 26%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은 근데 이제 원가 회계의 계획할 때의 문제는 판매 단가를 올리는 거냐, 판매 수량을 올리는 거냐, 요거를 식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. 회계, 원가 회계 손익 구조 자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스루풋 회계는 매출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가능이 한 거죠.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로 다 뭉쳐버리니까 요거 그냥 계획할 때 여기 뭐 생산 재료비 있고 가공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이 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. 그러나 이제 제한가에서는 이제 식별을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내는데 다만 계약이 돼서 얼마를 더 증가시킬 거냐 하는 거를 요거 생산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하고 따로 나눠서 계획하기에는 뭐가 바란스가 잘 안 맞고 이 산식을 만들기도 뭐 귀찮다 솔직히. 원가 회계는 그런 거 자세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중원부원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재고가 40%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 10만 원 돈이나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스르프 쪽에서는 스르프율과 그 다음에 이 회전율이 그대로라 그러면은 딱 2배 해가지고 8,282억 원. 손익분기점 방식으로도 똑같이 금액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도 납품 거래라고 봐가지고 있는 금액 솔직하게 소심하게 순진하게
이런 그 비용들을 다 더하고 목표이익 7만 900원을 목표로 한다면 82만 8천 원에 견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순진하게 이제 그 82만 8천 원에 계약을 받을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이익이 7만 원 돈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, 이때 이렇게 그 순진하게 소심하게 견적을 낼 게 아니고 최대 제한가로 한번 얘기를 해서 재료 비율을 조금 낮추면은 거꾸로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. 스르픈율을 0.6% 증가하는 거로 해서 제한서를 내서 한 83만 원 선에 또는 83만 5천 원 선에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이 계약된 금액대로 하면은 이 마진율이 적으니까 이 스르픈율을 0.6%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5.7% 증분을 시키면은 그래도 이제 계획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9,268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그 10만 원 돈,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 단위를 환원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1,06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가격을 내려 판매량을 수주 확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전술이 아닙니다. 지금 재고를 많이 증가시켜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깎아가지고 이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전술이겠어요. 그러니까 매출익이라는 것은 여기 이 수학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 프라이스, 가격 곱하기 이 퀀티티, 수량의 그 함수거든요. 단순 함수거든요. 이 단순 함수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한테 전략 전술적으로는 매우 그 비선형하고 복잡한 심리적인 함수로 다가오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 S&T 모티브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완성차 메이커한테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협상하는 전략 전술을 개발하셔가지고 이익을 더 내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